한국 음식 맵고 짜고 몸에도 안 좋잖아. 여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슐랭 3스타 셰프 겸 미식가가 있습니다. 이 셰프는 한국 음식은 저급한 음식을 만드는 나라라고, 짜고 몸에도 좋지 않은 음식을 만든다며 한국 음식을 거침없이 말하며 경멸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충격적인 평가로 전 세계 요식업을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데우스 모레티이고 현재 저는 피아자 두오모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미슐랭 3스타 식당으로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고 맛보면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진한 소스, 신선한 허브, 그리고 장작불 오븐에서 풍기는 따뜻한 향기 속에서 자랐어요. 이탈리아 음식은 마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것처럼 사랑과 역사, 그리고 열정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만든 파스타나 손으로 돌려 만든 피자만큼 아름답고 맛있는 것은 없다고 늘 믿어왔어요. 오랫동안 저는 다른 문화의 음식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의 도시에서는 존경받는 셰프이자 음식 평론가로 알려져 있었고 이탈리아 요리의 품질로 제 명성을 쌓아왔어요. 여러 번 한국 음식에 대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너무 단순하며 이탈리아 요리처럼 섬세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 음식이 뜨거운 소스와 이상한 야채들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상상하며 쉽게 넘겨버렸어요. 저는 느리게 끓인 라구 소스나 완벽하게 구워진 포카치아의 맛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세계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 음식에 경험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 후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각자 전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이탈리아 음식이 진정한 예술이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겠지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문화가 선사하는 음식들을 보러 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걷다 보니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미소로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에너지는 참 다정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저희 시선을 확 사로잡은 한 부스 앞에 멈춰 섰어요. 그곳은 밝은 배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간판에는 한글로 한국 전통 요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앞섰지만 조심스러움도 남아 있었죠. 예전에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분위기에 이끌려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부스 앞에 서 계신 한 남성이 깨끗하고 단정한 앞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민준 셰프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이동식 스토브 앞에서 민준 셰프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냄비를 저으시고 계셨어요. 그곳에서는 발효된 배추의 신맛, 붉은 고추의 따뜻함, 그리고 푹 끓여진 고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강렬한 향이 풍겼어요. 이탈리아 주방에서 풍기던 은은한 허브와는 전혀 달랐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실례합니다, 셰프님. 이 멋진 향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민준 셰프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김치찌개예요. 저희 전통 한국 요리 중 하나랍니다.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셰프님은 따뜻하게 김이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 그릇을 손에 꼭 쥐고 온기가 손바닥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조심스레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감각들이 한 번에 깨어났어요. 김치찌개는 매콤했지만 동시에 새콤하고 깊은 맛이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신나는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오랜 전통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뜻밖의 열기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가족이 함께 앉아있고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심지어 낯선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만족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특별한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 셰프께서도 자랑스런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기쁨이 반짝였어요.
음식을 더 먹으면서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에도 저의 이탈리아 요리처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김치찌개의 모든 재료는 각자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기른 야채, 발효의 비법을 전수한 어르신들, 그리고 식탁에 모여 함께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매운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온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동안 민준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각 요리가 세심한 주의와 느린 시간의 정성으로 준비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소금과 향신료,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져 단순한 배추가 사랑받는 음식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셰프님의 말씀이 마치 새로운 맛의 언어를 배우는 듯했고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만남이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새로운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부스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더 탐구하고 질문하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겠다고요. 그날의 음식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한 걸음이 때때로 멋지고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끼며 따뜻한 감정을 안고 걸어갔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맛본 후 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부스에 머무르며 민준 셰프께서 한 요리마다 꾸준한 손길과 따뜻한 미소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향신료와 발효 채소의 풍부한 향을 실어 나르는 걸 보니 마치 그 공기 속에 셰프님의 비밀스런 정성이 살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셰프님의 소박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서서히 제 마음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 셰프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먼저 불고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달콤하고 고소한 양념에 재워진 얇은 소고기 조각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요리는 천천히 정성껏 만들어요. 그래야 한 점 한 점의 고기에 저희 전통의 사랑이 스며들거든요.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기가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과 마늘, 생강의 매콤한 향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소고기의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엔 비빔밥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다양한 색과 식감이 어우러진 이 요리는 밥에 각종 채소를 섞고 위에 노른자를 얹은 후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뿌려 마무리된다고 하셨어요. 셰프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빨강, 초록, 노랑의 다채로운 채소들이 조화롭게 한 그릇에 어우러진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맛보기 전부터 그 기대감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저는 민준 셰프께 김치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와 소스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궁금해요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어요. 셰프님께서는 한 가지 인내심 있게 답변해 주셨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 노력, 그리고 한 끼 식사에 담긴 정성의 상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배추를 발효시키는 과정은 마치 계절마다 이어지는 이야기와 같다고 하시니 그의 솔직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듣다 보니 이 요리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저희 이탈리아 요리처럼 이 음식들도 전통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재료들이 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기 위해 고심하여 선택된 것임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김밥과 잡채를 맛보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김밥은 밥과 채소로 속을 채운 해초롤로 아주 단순해 보였어요. 그런데 작은 한 점을 집어 한 입 먹어보니 맛과 식감의 균형이 깔끔하게 어우러진 것이 놀라웠어요. 잡채 역시 유리 당면과 다양한 채소로 만든 요리로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딱 맞았어요. 한 입 한 입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전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문득 저는 이것이 바로 모든 한국 가정이 식탁에 앉을 때 느끼는 기분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음식을 즐기는 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식사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자부심과 행복의 원천임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은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서둘러 판단했던 과거의 제 마음이 얼마나 한정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때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 옛 생각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요리를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처럼 보게 되었어요. 한 입의 음식 속에 역사의 한 조각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는 새로운 눈빛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다는 다짐을 안고 부스를 떠났어요. 아직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을 조금밖에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각 요리가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며 저를 익숙한 세계 너머로 초대해 주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꼈어요. 그날 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자부심만 넘치는 이탈리아 셰프가 아니라 배우고 탐구하며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요리의 맛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고 그 따뜻함을 앞으로의 여정에도 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저는 그 경험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걸어갔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음식 축제 날 이후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놀라운 요리들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직접 보고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저는 평소 사랑해왔던 이탈리아 주방을 뒤로한 채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분주한 거리와 밝고 다채로운 간판들이었어요. 곳곳에 시장, 작은 식당, 그리고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와 풍기는 향을 마음껏 즐겼어요. 상인들이 손님들을 부르는 소리와 작은 주방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 소리가 어우러져 이곳의 공기가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 느껴졌어요. 이는 고요했던 제 이탈리아 주방과는 확연히 다른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저는 먼저 신선한 채소, 과일, 향신료들이 가득한 지역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사람들의 수다로 활기차고 상인이 큰 배추를 썰어 소금과 고춧가루를 섞으며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민준 셰프님께서 김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신 기억이 떠올랐어요. 상인은 김치가 가족의 전통이며 음식을 통해 역사를 이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정성과 시간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작지만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이었어요. 식당 주인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나무 테이블에 앉으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 불고기, 김밥, 그리고 다채로운 비빔밥 등 여러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각각의 요리가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그 색채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단순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광경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식당 주인께서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감정을 나누고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라고 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비법과 전통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치 오랜 요리 역사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준 셰프님이 진행하는 요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워크숍에서 민준 셰프님께서는 단계별로 다양한 요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완벽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재료들을 섞는 법을 보여주시고 불고기를 요리하실 때 한 점 한 점의 고기가 특별한 양념에 배어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 과정을 집중해서 지켜보았어요. 또한 김밥을 깔끔하게 말아내는 방법과 잡채를 면이 적당히 쫄깃하게 될 때까지 저어주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워크숍 내내 저는 어떻게 채소를 고르시는지요? 이 양념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어요. 민준 셰프님께서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 답변해 주셨어요. 모든 재료가 그 맛과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고려해 선택된다고 설명해 주시며 한국 요리의 비밀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접시 한 접시의 정성을 담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셰프님의 눈빛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크게 감동받고 영감을 얻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곳곳을 탐방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마을도 방문했고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이웃들이 큰 공동주방에서 서로 도우며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음식이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과 함께 나눈 모든 식사가 제게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경험이었어요. 처음 맛보았던 그 맛들이 가족, 전통,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머무는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탈리아 음식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한국 음식은 또 다른 매력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처음엔 호기심 많은 셰프 겸 음식 평론가로 왔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활기찬 문화를 새롭게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이탈리아 음식만이 최고라고 믿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요리의 진심을 맛보면서 저는 모든 요리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맛의 세계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 따스한 감동과 설렘을 이탈리아로 가지고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의 레스토랑에 돌아와 단골 고객들을 위해 소규모 시식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간단하고 깔끔한 요리들을 차려놓았어요. 익숙한 이탈리아 파스타와 피자 옆에 제가 배워온 한국 요리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밥을 함께 내놓았어요. 고객들이 두 문화의 조화를 직접 보고 맛볼 수 있도록요. 저는 이렇게 한국 음식을 배웠어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저희 이탈리아 요리와 마찬가지로요. 라고 쉽게 설명했어요. 비빔밥의 화려한 색감과 깔끔하게 말아진 김밥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놀라움의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쉽게 풀어 설명하며 한국 음식이 한 단계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했어요. 김치 만드는 오랜 과정, 불고기를 위해 소고기를 천천히 재우는 과정, 그리고 비빔밥에 채소를 정성스레 섞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요리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존중과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했어요. 오랜 시간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 한 연세 높은 고객께서 타데우스, 당신의 새로운 요리들은 특별한 맛이 있어요. 마치 집과 따스함을 떠올리게 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내 친구분. 음식은 단순한 맛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우리 영혼과 역사의 한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날 저는 고객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의 아이디어를 섞어보기 시작했어요. 고전적인 파스타 요리에 조금의 김치를 더해보기도 했고 얇은 고추장 소스를 바른 피자 위에 신선한 채소와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보기도 했어요. 그 맛들은 전혀 새롭고 신선했어요. 이러한 요리를 내놓을 때마다 많은 고객들이 맛이 어우러지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부드러운 매콤함과 균형 잡힌 맛에 만족해 하셨어요. 또한 저는 레스토랑에서 요리 강습도 열었어요. 민준 셰프님을 초대해 한국 요리의 기본을 모두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강습 시간 동안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각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가자들에게 김밥 말기와 잡채면을 적당히 저어주는 법 등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알려드렸어요. 웃음 가득한 얼굴들을 보니 요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까지도 크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강습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었고 저는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매일 주방에서는 새로운 레시피들을 탐구하며 요리에 대한 문을 더욱 넓혀갔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보니 제 요리가 한층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요리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두 요리 모두 신선한 재료, 정성스런 준비,
그리고 음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의 전통을 존중할 때 함께 새로운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요리를 향한 저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그 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음식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언어는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저녁마다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해요. 분주한 시장,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요리 수업들을 기억하며 저는 매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요리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정한 요리에 대한 열정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어요. 처음 한국 음식을 맛본 날 이후로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인생도 레스토랑도 크게 변했어요. 한때는 오직 이탈리아 음식만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좋은 음식은 여러 곳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우리 마음의 일부를 나누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 때마다 주방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느라 보냈던 수많은 시간을 기억해요. 분주한 시장 거리, 친절한 상인들, 그리고 민준 셰프님께서 전해주신 따스한 교훈들이 제 마음속에 밝은 색채로 남아있어요. 그 모든 기억은 각 요리마다 이야기가 있고 각 맛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요. 이제 제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매콤한 김치의 힌트가 더해진 파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얇은 고추장 소스를 바른 피자를 선보이기도 해요.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의 맛을 살짝 더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고객들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찾아주시고 요리를 맛보며 미소를 지으실 때 저는 무척 기뻐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낯선 이들이 한 끼 식사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껴요. 또한 저는 정기적으로 요리 강습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강습에서는 제 친구들과 이웃분들을 초대해 이탈리아 요리의 비법을 전수해드리고 동시에 제가 배운 한국 요리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어요. 따스한 주방 한켠에 서서 천천히 설명하며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김밥 말기, 완벽한 비빔밥을 위한 재료 섞기, 그리고 잡채면을 적당히 저어주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드렸어요. 강습은 단순하고 즐거웠어요.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참여하시면서 질문하고 웃으며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된 듯한 따스함을 느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저는 두 가지 다른 요리를 섞는 것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요리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보게 되었어요. 두 문화 모두 신선한 재료, 정성스러운 준비, 그리고 음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예전의 좁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저녁마다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나면 조용히 제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밤 도시를 바라봐요. 저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 축제에서 처음 맛본 김치찌개,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 그리고 고객들의 수많은 미소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요리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저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가득해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문화센터를 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는 이벤트를 더 많이 열고 이탈리아와 한국 전통은 물론 그 이상이 어우러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음식은 다리 역할을 하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제 저는 이 문화의 융합의 한 부분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래는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실험하며 음식에 대한 제 열정을 나눌 거예요.
고향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맛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이겠어요. 제 레스토랑은 작지만 희망과 단합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초대해요. 우리를 갈라놓는 벽들을 허물고 하나의 맛있는 요리 한 접시씩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변화, 성장, 그리고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마법의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